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30일 밤 11시입니다. 요사이 친문 세력이 김건희 씨를 매개로 해가지고 사실상 윤석열 편을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문 세력의 일부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아주 이 설 연휴에 화제가 될 만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그리고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공개하지 않았던 이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친문 유튜브로 알려진 백브리핑을 운영하는 백광현 씨에 의해서 오늘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백광현 씨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김건희 사이의 대화 전문을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책으로 낼 정도의 분량인 200쪽 가까이 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 공개되지 않는 내용을 추려서 공개를 했는데 이런 백 씨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건 안 나오지 싶은 것도 있었고 이건 나왔나 싶은 것도 있었다. MBC 스트레이트가 있는 그대로를 공개한 거 아니고 줄여서 공개했다. 그건 국민의 알 권리에 반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김씨 녹취록 미방영분을 공개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백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은 이 김건희 씨와 몇 차례 통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던 이명수 씨는 윤석열 총장님한테 저와 통화하는 거 이야기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안 했어요. 하면 안 돼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씨가 윤 후보 성격이 어떠냐고 묻자 김건희 씨 여기는 너무 순진하고 영화 보면은 맨날 운다. 노무현 영화 보고 혼자 2시간 동안 울었다. 하여튼 우리 남편이 노무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라고 말했답니다. 왜 이런 걸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김건희 씨는 이 씨에게 통화 내용을 기사화하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했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통화는 기자님과 저의 개인적인 인연이라 생각하고 끊을게요. 내보내지 마세요. 약속 얼마나 잘 지키시나 봐야겠네 라고 하자 이 씨는 저 남자입니다 라면서 김 씨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하는데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그럼 남자가 아니네요. 김건희 씨가 그렇죠 멋있어요 라고 하자 이 씨는 염려 마세요 라면서 김건희 씨를 안심시키고 이렇게 비겁하게 MBC를 통해서 공개를 했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화장실에서 CCTV 찍어가지고 돌려보면서 희죽거리는 것을 넘어서는 아니 화장실에서 CCTV 찍은 걸 가지고 MBS에서 방송하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 공세의 자료로 삼으면은 이게 인간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더구나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이 백 씨는 김 씨와 이 씨의 수많은 대화 중에 100%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방송인이라고 해야 될지 선동꾼이라고 해야 될지 김어준에 대한 평가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 김건희 씨는 김어준 씨에 대한 평가를 아주 점잖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록에 의하면은 김어준에 대해서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지 그래도 이제 그 양반은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 알다시피 그 양반은 진영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사업가예요. 그 양반 따라가면 안 돼요 라고 충고를 하더랍니다. 이어서 정의라는 것은 항상 시대마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정의의 편을 들어야지 무조건 나는 진보니까 진보 편만 든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건 하나의 비즈니스지 정의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친문 지지자로 활동 중인 백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김건희 씨를 올려치기 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진영 논리를 떠나야 한다고 한 부분은 박수치고 싶다.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김모준에 대한 평 중에서 아주 날카로운 평이 그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다. 사업가다. 사업가는 뭡니까? 돈 버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파 우파 따질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진영 논리와 정의의 문제를 김건희 씨가 아주 성숙된 자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라는 것은 좌파는 좌파를 무조건 편들고, 설사 좌파가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까지 편들고, 우파는 우파가 거짓말을 해도 편들면 그게 진영 논리가 되는 것이고, 좌파가 진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파도 그 진실에 동의하면은 그것은 정의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죠. 이 정의라는 것은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스티스입니다. 정의를 영어로 자스티스라고 하는데 자스티스가 법이란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법치가 이 정착한 나라에서는 정의는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고 법치다, 법이 정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류의 정의는 법을 무시하는 걸 정의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4가지 정과를 정의로운 행동을 한 결과라고 하면서 이렇게 때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죠. 정의는 객관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정의가 객관성을 갖추려면 어디에 입각해야 되느냐? 사실에 입각해야 됩니다. 사실에 입각한 정의, 그게 자스티스입니다. 그 자스티스는 자유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정의로운 구조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밑바닥에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정의라야 합니다. 그런 정의라야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즉 밑에서부터 사실, 정의, 자유인데 이 김어준이나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자들이 말한 정의는 뭐냐? 제일 밑에다가 정의라는 것을 놓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정의입니다. 주관적인 정의죠. 요게 정의다 해놓고는 그 위에다가 그것을 합리화하는 사실을 갖다 붙입니다. 사실 왜곡이 시작되고 사실의 조작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정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를 지키겠습니까? 자유를 말살하겠습니까? 자유를 말살하는 걸 정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런 멋진 철학을 담은 이 김건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들어보면은 그 7시간 녹취록을 다 이렇게 밑줄 치면은 책 한 권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김건희 씨가 7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약점 잡힐 것이 그것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그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보다 훨씬 더 말 잘하는 사람이고 도덕성도 저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7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에서 더구나 나에게 아부를 하면서 이렇게 맞춰주는 사람과 7시간 통화를 하면은 얼마나 심한 이야기 하겠습니까? 얼마나 험한 이야기 하겠어요? 거기 욕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완전히 함정에, 사람을 함정에 마치 마약 주사를 넣어가지고 헛소리 하도록 만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취재를 했는데, 그런데도 약점보다는 훨씬 장점이 많다고 그러면은 저는 김건희 씨가 빨리 데뷔해가지고 본인의 진면목을 보여주면은 특히 김혜경 씨와 대조가 돼가지고 이번 선거판을 완전히 굳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들은 아마 김건희 씨의 공개 활동을 매우 두려워할 겁니다. 감사합니다.